은퇴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반겨주며 찾아오는 게 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지서와 함께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거나 많거나 부담이 되죠. 30여 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K씨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퇴직 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2만원으로 퇴직 전 28만원보다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보험료 28만원 중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한 달에 14만원 정도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42만원을 다 내야 하니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놀란 K씨는 보험공단에 문의했지만 보험료 산정 요건에 의거해 책정된 금액이라고 그대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처럼 은퇴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은퇴 후 수입도 없는데 몇십만 원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꿀팁 7가지를 준비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한 분들이라면 분명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보험료 폭탄 피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져요. 그것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부담이 덜한데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 이 3가지를 따져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요. 소득별로 총 97등급으로 분류해서 최저소득의 경우 16,834원부터 최대 664만 5,971원까지 보험료로 환산이 돼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산인데요. 재산은 일단 사는 집,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요트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재산에 포함이 돼요. 또 세를 줘서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이것도 재산으로 쳐서 산정하고요. 재산은 총 60등급으로 분류해서 최저 4,516원에서 최대 48만 607원까지 보험료로 환산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분류해서 최저 2,258원에서 44,550원까지 보험료로 환산이 되고요. 소득, 재산, 자동차 순으로 비중이 큰 건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의무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은퇴 전보다 많아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요건이 높아진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적다면 그냥 그대로 내면 되고요. 만약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올랐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은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도 되고 전화,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해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두 번째,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되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게다가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 좋은데요. 그런데 재취업은 이것 말고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재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월급이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낮겠죠. 이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재취업하고 직장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역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재취업을 통해 낮아진 보험료로 36개월을 낼 수 있어요. 매달 몇십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36개월 동안 보험료를 줄인다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본업에서 퇴직하고 바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재취업을 통해 몇 년 일하다가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세 번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재하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피부양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거든요. 보통 자녀의 보험에 올리는 경우가 많죠. 등재 가능 여부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된다면 다른 요건들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으니 최고죠.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화면 잠시 멈춰놓고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네 번째,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 조절하기. 재산이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요건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비과세 증여 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사위 며느리 각각 1천만 원인데요.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비과세 증여를 통해 미리 물려주면 절세도 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요. 또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자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얼마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조절해야 해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다섯 번째, 자동차 바꾸기. 현재 타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잔존가액은 자동차 보험 들 때 이 차의 가격이 얼마다 산정해주는 가격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국산 고급 승용차나 외제 승용차 등은 이보다 비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소득보다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하잖아요. 은퇴 후에는 이런 고급 승용차를 정리하고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로 바꾸세요. 난 가오가 있어서 꼭 고급차를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이용하시면 4명이가 아니니 보험료 산출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더 저렴할지는 또 따져보셔야 해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여섯 번째, 개인연금 활용 및 연금 수령 시기 조절하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이라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면 좋은데요. 현재 공적연금은 받는 연금액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런데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개인연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놓으면 도움이 돼요. 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 167만 원 이상으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고 내가 받을 예상 연금 액수가 월 167만 원을 넘긴다 싶으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 수령액을 낮추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일곱 번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소득세 신고 내역이 10월에 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작년에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6개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낮아진 금액을 적용받고요. 또 8월부터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돼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은퇴 후 수입이 없는데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는 분명 있을 거예요. 영상 찬찬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실천하셔서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